버스를 놓쳤으면 다음 버스 타야죠. 지금 혹시 달리고 있는 버스를 따라 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호에 걸려 서 있는 버스에 문 열어달라고 덤비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돈벌레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10년 후라는 자막과 함께 주인공의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곤 합니다. 치트키죠. 주인공의 피와 땀이 뭐 어쩌고 그딴 거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니죠. 무려 1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하루하루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부를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과정과 지루한 기간을 기회비용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하냐? 바로 근로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절약을 결심했다면, 적금을 들었다면, 투자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한 마음보다는 절약에 익숙해질 때까지, 적금이 만기될 때까지, 투자한 종목이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선택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솥 취사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연다고 밥이 됩니까? 기다리라고 시간까지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뜸도 들여야죠. 열을 통해 쌀이 물을 흡수하고 밥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맛있는 밥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기업의 성과가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의 장기 프로젝트는 기본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바로 전기차 시장이 있습니다. 2030년 이내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을 단종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 전기차 라인을 발표하며 우수한 주행거리, 혁신적인 디자인, 배터리 충전 속도 등을 어필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넘쳐나지만 2030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7년하고도 반년이 남았습니다. 성장성이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기업의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업이 제시한 비전과 그에 상응하는 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충족하느냐를 기다리고 주목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을 샀냐 사지 않았느냐에 따라 벼락거지의 판가름이 나뉘었습니다. 부동산은 2, 4년을 주기로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하락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보합권에 들어오면 매매 수요가 감소하고 거래 절벽이 지속되는 결과 건설사의 미분양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분양 입주가가 하락을 보이면 그로 인해 신축 가격이 영향을 받아 건설사의 공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라는 입지가 크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자는 거죠.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에도 매일 이자를 내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산을 일구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형성하는데 기다림은 더럽게 힘들지만 견뎌내야만이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심,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을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 바로 조급함입니다. 빨리 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조급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급한 심리는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키웁니다. 특히 최근 자산시장에 뛰어든 2030 세대들은 별짓거리를 다 해도 자산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것에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심적으로 더더욱 조급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버스를 놓쳤으면 다음 버스 타야죠. 지금 혹시 달리고 있는 버스를 따라 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호에 걸려 서 있는 버스에 문 열어달라고 덤비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류장으로 다시 돌아가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류장에 앉아서 하늘 보고 한숨 좀 쉬다가 다른 방법을 찾자고요. 지하철을 타던 택시를 타던 좀 멀리 돌아가던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차 선택을 찾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버스 잘못 타서 반대로 가면 작살나는 겁니다. 이처럼 조급함이 우리의 방향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조급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영끌, B2를 한 사람들일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파월 할아버지가 다음 달 금리를 0.5% 인상과 함께 물가 통제를 위해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물론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은 우리의 판단을 헤집어놓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올해 12월까지 금리가 오르는 추세와 함께 전쟁,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등
암담한 미래가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단순 가격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현재 처한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의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기다림이라는 힘든 기간을 견뎌내야겠지만 반드시 또 다른 기회는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만 생각해보세요. 다신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주식시장이 거의 다 되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멀리 보면 기회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기라 생각하고 다음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잡아보자고요. 조급함을 갖는 순간 투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투기로 변하게 되고 하루하루 마음이 불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 단기적인 관점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공부하고 도전하며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도벌레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